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죠. 리포트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할머니 기자회견을 본 분들이라면 윤미향 당선인이 언급했던 할머니 기억이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랑또랑하게 말씀을 잘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오늘 초반에 공장에 다녀온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는 다르다. 이 얘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연 관련 의혹보다도 먼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공자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거는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자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먼저 정신대와 위안부, 일본에 강제 동원된 여성 피해자를 부르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오랫동안 구분 없이 쓰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용수 할머니처럼 일본군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한 여성들은 위안부 피해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정신대, 공식 명칭은 근로정신대인데요. 네. 1944년 일본의 여성 정신 근로령에 의해 동원된 이들은 성적인 착취가 아닌 군수공장에 끌려가 노동을 한 분들입니다. 네.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여성이란 점에선 위안부와 같지만 피해 사실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네, 이용수 할머니는 애초에 정대협은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 정작 정신대 할머니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대 문제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해 왔다 이거군요. 아무래도 더 몹쓸 짓을 당하셨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볼 테니까 그랬단 얘기일까요? 네, 그런 취지인데요.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의 공식 명칭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입니다. 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활동 취지는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폭로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대보다 위안부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후 정대협은 2015년 한일 합의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6년에 만들어진 정의기억연대와 2018년에 통합돼 지금의 정의연이 됐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부분은 이 정의연이 30년 전 단체 설립의 취지를 잊고 과도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앞세워 모금 사업을 벌여왔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예. 이 할머니는 본인이 당시 농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경기장에 나가 모금을 했던 사실이 부끄러웠다는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농구 끝나고 하면 돈을 그다는 걸 그걸 받아가 나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모금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 대상까지 되면서 분노가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안부와 정신대가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일본의 사죄, 배상 문제와 연관돼 있습니다. 네. 이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분명히 구분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일본이 그 사람들 봐옵니까?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네, 실제 근로정신대 문제는 위안부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나 시민단체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일본 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소송을 했는데 이 결과로 피해자 9명에게 후생연금 탈회수당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1944년 화폐 가치를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그 얘기하면 다시 또 혈압이 오르니까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할머니가 당신께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었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9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세 나이에 끌려갔고 아휴. 일본군의 대만주둔 가미가제 특공대에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배급도 주지 않았고 또 가미가제 부대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끌고 가서 전기 고문을 당하거나 칼로 몸을 긋기도 했다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모든 여성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네, 기자회견 마지막에 이용수 할머니는 모든 여성분에게 미안하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위안부의 존재로 여성들이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위안부가 여자라는 두 글자에 손상을 입혔다. 이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 왔던 만큼 애둘러 미안한 심정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육성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